반갑습니다. 저는 간호 이론의 강의를 맡은 김민준이라고 하고요. 수학과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기준으로 현대대 수학 2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를 할 거고요. 한 14강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첫 강의인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이게 심화 과목이다 보니까 프리리미너리스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리리퀴지트이 좀 있는데 일단은 앱스트랙트 알지브라 1을 들었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의 리니어 알지브라, 아마 한 응용선형 대수를 수강한 정도면 충분할 거고요. 사실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만 알아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강의는 이제 수학과 전공생들 분들 들으시면 이제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전공이 아니더라도 뭐 이해하는데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앱스트랙트 알지브라 1의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링까지만 아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이제 앱스트랙트 알지브라 1에 대한 내용을 리커라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앱스트랙트 알지브라 1에서는 일단 그룹이랑 링을 했죠. 그룹이랑 링.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룹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뤘던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퍼뮤테이션 그룹 같은 거 있죠. SN이나 무슨 AN, 아니면 뭐 D4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링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것들이 이제 뭐 폴리노미얼 링, RX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앱스트랙트 알지브라 1에서 좀 중요하게 다뤘던 사실 중 하나가 이제 또 S5가 A5가 심플이다. A5 is simple.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사실 중 하나였죠. 그리고 또 노멀 그룹, 노멀 서브 그룹. 어떤 그런 일종의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서브 그룹이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수학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지 대충 아는 그런 다이어그램이죠. D4의 서브 그룹 다이어그램.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우리는 필드 티오리에 좀 초점을 줍니다. 이게 앞에 한 3강의 정도가 필드 티오리고요. 뒤에 한 3강의가 그룹 티오리,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필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가 갈루아 이론, 갈루아 티오리를 이제 그 5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없다. 대수적인 그런 루트랑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필드 익스텐션이 뭔지, 그 다음에 크로네커 시오렘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갈루아 익스텐션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몇 갈루아 그룹들은 실제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해가 이제 근해 공식이 없는, 그러니까 해가 루트랑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방정식을 실제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의 갈루아 그룹이 실제로 S5랑 같다라는 것을 보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insolvability of quintic,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버 티오리에서 조금 약간 현대적인 기법들 어떤 게 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로 쓸 내용들은 이 두 개고요. 근데 프레일라이가 좀 더 프레일라이 아니면 뭐 프레일리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좀 더 중요하게 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책 두 개가 레퍼런스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ferences. 네. 더밋풋 이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은 더밋풋이라는 저자가 쓴 앱스트랙트 알gebra 책이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원 대수학 교재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프레일리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두 책을 전부 다 참고하시면은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의들은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30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5분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적혀있다시피 한 5개, 10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5개에서 정도의 이제 홈워크 프로블럼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문제를 올려주면 그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있는 솔루션을 잘 보시면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 현대대 수학 1을 수학하셨던 분이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잘 만들어진 솔루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퀴즈를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홈워크만 내고 별도의 퀴즈는 없는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퀴즈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들 이렇게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잠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2학년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이제 대수기하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대수기하학을 좀 이제 공부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알지브라익 지오메트리랑 알지브라익 커브 시오리에 대해서 좀 뭔가 알아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대수기하학이라는 거는 어떤 그 대수적인 방정식의 제로셋,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아니면 뭐 그 현대적인 대수기하학에서는 무슨 베니싱 셋 뭐 이런 식으로 클로스드 셋을 정의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의 이제 특징을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방정식의 0점 집합을 이제 P2라고 하는 이제 컴플렉스 매니폴드 안에 사용시키면 이제 이런 곡선의 0점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동차 다항식으로 만든 건데요. 그 원래 원본 다항식을 이제 적당히 동차로 잘 바꿔가지고 이거를 P2 안에다가 인베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0점 집합은 이제 뭐 컴팩트의 조건도 쓸 수가 있고 뭐 라인 번들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특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항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면 일단 토폴로지가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토폴로지랑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하는 것은 컴플렉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미분 구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사용해서 코호몰로시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흥미가 있어서 이제 켈러 매니폴드라고 하는 그 켈러 매트릭이라고 하는
그 associated one-one form이라고 하는 그런 폼이 이제 그게 항상 클로즈드면 뭐 켈러라고 하는데 그런 매니폴드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구조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되게 돌복 호모로지라고 하는 그런 불변량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수적인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살짝 방향이 다른데 스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프라임 아이디얼 이제 현대 수학 1을 수강했다면 프라임 아이디얼이 뭔지 알 텐데, 그러니까 프라임 아이디얼을 이제 점으로 해석해서 그런 기하학을 전개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아서 어떤 접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이런 방식의 접근이 굉장히 현대 정수론이나 그런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콜스에 대한 소개로 돌아와서 저희 콜스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의 대상이 있겠죠. 수학과 학생분들과 비수학과 학생분들. 일단 수학과 학생분들의 경우 사실 저희가 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14회차에 각각 30분이니까 이제 정규 수업에 비하면은 턱없이 몸이 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현대대 수학 2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이제 강의가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생략된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비수학과 학생분들의 경우 이제 현대대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수학과 학생들만 듣는 그런 강의인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점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본인의 전공 수업 때문에 현대대 수학 2를 이제 불가피하게 듣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를 만약에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이제 갈로아 시오리의 굉장히 큰 이제 흐름을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수학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로아 시오리에 대한 그런 도대체 갈로아 시오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 이 강의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추상적인 접근에 대한 뭔가 이런 방식으로 수학자들 생각을 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얻어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저희가 5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모든 이런 근해 공식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이거고 뭐 3차 방정식 때는 또 뭐가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구하는 것만으로는 근해 공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모든 공식을 다 테스트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갈루아라는 사람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그 익스텐션 필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오토몰피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런 근본적인 대칭이 5차부터 깨진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근본적인 접근에 대해서 뭔가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으로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콜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대대 수학 1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있죠. 일단은 링이 있고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있는데 일단 그룹부터 리콜을 해보자면 어, 다음 조건 만족하는 셋을 이제 저희가 그룹이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이제 is an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이 말인 즉슨 그저 연산들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ssociativity 만족하고, 그 다음에 identity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인버스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에 대한 예시도 봤었고, 뭐 대표적인 그룹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뭐 SN이나 AN 같은 것들, 얘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이제 링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연산 두 개가 있는 거죠. 더하기랑 곱하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관계 때문에 얘를 더하기 곱하기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associativity랑 이런 distributive law가 잘 성립하는 그런 구조를 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Z를 일반화한 거다라는 거죠. 정수를 일반화한 거. 정수가 가진 성질을 일반화한 것이죠. 그래서 ZN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링 같은 것도 있겠죠. all이 링이면 all x가 링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D가 도메인이면 TX도 도메인이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뭐 필드일 때는 안 되죠.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사실들을 공부했었고,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브라라고도 하는 것이, 알지브라로 볼 수도 있는 대상인데, 이건 이제 홀로모르픽 펑션들을 보는 거예요. X라는 어떤 뭐 기하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뭐 C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위에 있는 모든 홀로모르픽 펑션들을 모아놓은 거를 OX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함수들이 홀로모르픽한 함수, 그러니까 애널리틱 펑션들끼리 더해도 애널리틱이고, 이제 뭐 곱해도 애널리틱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모듈 스트럭처도 가질 수도 있겠고, 뭐 링의 스트럭처도 가질 수도 있겠고, 뭐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더 크게는 알지브라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게 링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이 프레일리의 정의상 링은 이제 단위원을 갖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즉슨 이 2Z 같은 것도 이제 프레일리의 정의상 링인데,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유니티를 포함해야지만 링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이디어를 서브 링으로 정의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브 링으로 정의해도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서브 링이면서 동시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를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 정의의 의미는 A가 이제 배수들의 집합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Z 같은 경우는 2의 배수들의 집합이죠. 아니면 뭐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 뭐 2x 같은 것들은 프린시펄 아이디얼 도메인이죠. 우리가 대수학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f가 필드면 fx가 프린시펄 아이디얼 도메인이다라는 정리를 배웠는데, 그래서 Q가 필드이기 때문에 QX는 프린시펄 아이디얼 도메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은 fx가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폼이 될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x 빼기 a나 x 제곱 뭐 플러스 x 플러스 1 같은 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이 되겠죠. QX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배수로 볼 수 있는 집합이 거고, x 마이너스 a의 배수로 볼 수 있는 집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QXY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멘트 두 개가 제너레이트한 아이디어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정확히는 XFX 플러스 X 플러스 Y GX 골이다. XY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아이디어로 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M이 맥시멀이라는 거는 얘보다 큰 프로퍼ર 아이디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떤 아이디얼이 만약에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A가 어리다 라는 것이고요. 프라임 아이디어를 정의는 사실 프라임의 이제 정제들을 일반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A, B가 P에 들어가면 A가 P에 들어가거나 B가 P에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맥시멀 아이디얼은 프라임 아이디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앱스트랙트 알gebra 1 코र्스에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따라 나오는 사실들이 이제 우리가 또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어를 M으로 잘라준 게 필드다. 근데 이제 M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프라임 아이디얼이니까 만약에 나누기 M은 어를 프라임 아이디얼로 쫓긴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증명했던 사실 중 하나가 얼 나누기 P가 이제 인테그랄 도메인이다라는 사실인데, 그럼 모든 필드는 인테그랄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 부합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 중 하나가 K가 필드면 F가 irreducible일 때 FX가 맥시멀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KX를 FX가 제대로 들어간 걸로 잘라주면 얘는 필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폴리노미얼 링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어에 있는 것들을 코에피션트로 갖는 폴리노미얼들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한개의 항이 있으면 안 되고 유한개의 항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x 이런 거죠. 뭐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뭐 점점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지 않는 거죠. x에.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k가 필드면 kx가 PID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첫날이라서 그렇게 많은 걸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이제 앱스트랙트 알gebra 1에 대한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필드 익스텐션에 대한 것을 조금 읽어보시면 아마 다음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가루와 이론까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